안녕하세요. 저는 15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문정입니다. 한국에는 3년 전에 들어와서 다양한 연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 아르떼 필하모닉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종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 아르떼 필하모닉에서 비올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효은이라고 합니다. 혹시 영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영국으로 가기 전에 미국 뉴욕에서 학사를 하다가 그냥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도전적인 마음이 들어서 어플라이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가기 전에 어렸을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뉴질랜드에서 학사까지 공부를 마치고 약간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같은 그런 곳을 들어가게 돼서 활동을 하다가 너무 환경도 좋고 좋은 사람들도 많아서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지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동생이 먼저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보러 놀러 갔다가 우연히 음악학교 시험을 보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에서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풀 몇 점 이상 그런 게 있잖아요. 영국도 네. 그런 게 있나요? 아이엘츠 6.5인가? 네. 6.5인가? 6.0? 학교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네. 영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으면 따로 그런 학위가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다가 대학교를 영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IELTS 5.5에서 6.5 이상은 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국의 학교에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커리큘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학사를 미국에서 했을 때는 음악 외에 필요 없는 부분을 너무 강요를 많이 받았거든요. 졸업반 때 심리학 공부를 하거나 조련을 앞두고 페이퍼를 제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석사는 그냥 온전히 음악 그리고 그냥 기술 향상에 되게 포커스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기회도 너무 많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유럽이랑 되게 가깝기도 하니까 퀄리티 있는 그런 연주를 볼 기회도 되게 많았고 그런 아티스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아서 저는 그게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부분인데 이제 예술을 접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술관도 거의 입장료를 안 내는 곳이 더 많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아니더라도 뮤지컬이나 오페라도 한국에 비해서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면은 학생이라면 또 학생 할인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연주를 많이 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영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가고 싶었던, 석사로 가고 싶었던 학교가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딱 원하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다 오디션을 보고 때마침 그때 이제 뉴욕으로 현지 오디션을 본다고 그쪽 학교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유럽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면 못 가잖아요. 사실 가서 뭐 어학원을 다녀야 된다든지 뭐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유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그러다 보니 영국으로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이제 지정해서 영국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는 순전히 선생님을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을 보고 이거 원하는 선생님께 미리 컨택을 해서 이메일을 적어서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먼저 갔던 것 같아요. 크게 이 학교를 가고 싶다 저 학교를 가고 싶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국도 컨택이라는 시스템이 있나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고등학교 때 바이올린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어느 교수님이 좋을지, 그래서 대학교 시험 보기 전에 컨택을 해서 컨설테이션 레슨을 받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고 나서 학교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확고히 제가 원하는 선생님이 딱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영국 제가 다녔던 학교의 그분이셨고 한 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쪽에 이제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학교 네임밸류보다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컨설테이션 레슨을 이렇게 오스트리아에서 가서 받고 영국 런던에 있을 때 받고 이렇게 해서 원했던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게 된 그런 케이스. 저는 그래서 받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 있을 때 그 선생님의 스튜디오가 꽉 차 있던 상태였었고, 근데 제가 트라이얼 레슨을 받으면서 좀 간절함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 선생님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약간 이렇게 좀 절실하게. 학기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가요? 영국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세 학기로 나눠져 있고 이제 9월 시작이에요, 영국은.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한 텀이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고 1월부터 3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가 또 이제 세컨 텀이고 그때 이스터 방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터 끝나고 여름까지가 third term. 그래서 총 3학기로 나눠져 있어요. 학기 시작이 9월부터 12월인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짧고 생각보다 방학도 많고 잘 쉬어요. 아 그러면은 원서 접수를 언제 해서 언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10월, 11월? 10월, 11월. 네. 그리고 오디션은 12월 네. 보고. 그러면은 학교에 붙으면은 다음 9월까지 쭉 쉬다가 맞아요. 근데 그 전까지 성적을 받아와야 돼요. 고등학교 때 받아야 되는 A레벨이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적합한 결과를 받아야 최종으로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건데 음악학교들은 보통 그 레벨이 낮아요. 왜냐면 아카데믹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원서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유카스라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 시스템이 유카스라는 있어요. 시스템. 유카스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로 모든 대학교를 다 지원할 수 있는 통합된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로 지원을 하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은 가서 연습은 어떻게 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몰래 맞아요. 학교로 들어와서 학교 연습을 하다가 아는 친구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그러면 학교 연습실을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반 스튜디오를 빌려서 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 유학할 때 힘들었던 점이 있다는 걸까요? 밥 먹는 거? 밥? 음식이 음식 형편이 나는 없어서. 왜냐면 밖에 나가서 먹으면 맛도 맛인데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맞아. 일단 집에서 많이 해 먹게 되고 그럼 매일 똑같은 거 먹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학교가 순위에 좀 집착을 해요. 점수 같은 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맞아. 한 달 내내 이렇게 붙여놓기도 맞아. 하고. 그러니까 점수는 공개가 되진 않지만 유추는 해볼 수 있죠. 자기 이름이 어디 있나 이렇게 딱. 근데 그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저 이 얘기 들었어요. 아카데미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 저는 이제 로얄 컬리지 오브 뮤직을 다녔는데 거기는 전혀 그러지 않아서 너무 놀랐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었겠네요. 그냥 익숙해지는 것 같고. 영국은 물가가 진짜 많이 비싸. 어느 정도예요? 유럽에서 비교했을 때? 근데 사실 집값이 비싼 것 같고 맞아. 외식은 비싸다. 외식은 외식 비싼데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는 한국하고 그렇게 맞아요. 다르지 않다고 나쁘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채소나 해먹는 게 고기는 훨씬 다 싸고 싸고 더 싸고. 네.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한 달 생활비 같은 거 얼마 쓰셨는지? 집값은 보통 이제 기숙사를 사느냐 아니면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그렇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기숙사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기숙사는 진짜 비싸다고 들었어요. 거의 한 달에 1,000파운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숙사가요? 한 달에. 네, 그 사설 기숙사가 있어요. 썰고. 스튜던 하우징이라고. 저는 이제 쉐어하우스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싸게 한 800? 사실 800파운드도 진짜 좁은 방 하나에 다른 뭐 부엌이나 화장실 다 공유하고 그렇게 했는데 800이면 사실 나쁘지 않았죠. 가격으로 따져서. 오히려 두 명이 사는 것보다 한 명이 사는 게 그게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투 베드룸이 스튜디오랑 값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서 두 명하고는 잘 안 살게 되고 돈을 진짜 아끼고 싶으면 스튜디오에 살거나 아니면 확 아끼고 싶으면 3명 이상부터 사는 게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이제 지정해주는 하숙집이 있어요. 그 리스트를 보면은 진짜 싸면은 400파운드부터도 살 수 있어서 한 달? 한 달에? 한 달에. 왜냐면 그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공을 해주는 하숙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3년을 있었는데 와. 되게 좋은 점이 이제 온전한 집이고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연습을 진짜 밤 늦게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든도 있으니까 여름에는 막 거기서도 놀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난 닭집에 살았는데 집이요? 진짜 감옥이었어. 양계장? 진짜? 양계장 그런. 아니 그럼 감옥 같았다고 이제 집이. 그런 닭집에서 아니 난 영국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 유럽과 접근성이 너무 좋다. 맞아. 너무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네. 있는 것 같아. 그 영국만의 그 특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하고 가깝지만 영국만의 문화가 따로 있고 약간 그 설명할 수 없는 영국만의 문화. 내 생각에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뭐 영국 스타일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인터내셔널한 그런 맞아요. 되게 도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 많이 오고 유럽 사람도 많이 오고 해서 어느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고 좀 되게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배울 수 있어서 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던가 그런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다는 또 선생님을 조금 먼저 레슨을 받고 싶은 선생님한테 컨택을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맨땅에 헤딩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먼저 미리 컨택을 하고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대학교에 막상 가게 되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하기만 해서 기회가 얻어지는 경우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자기가 발로 나서서 기회를 많이 찾아보면 그만큼 돌아오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도 해보고 재단 같은 것도 많이 잘 찾아보고 자기를 잘 어필을 하고 알리면 기회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겠습니다.